얘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 N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NA 합집합 B 합집합 C 전체 빗금친 부분에서 저 부분을 빼버리면 돼. 자, 열심히 뺄 겁니다. 어떻게 뺄 거야? 시작!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이 부분은 우선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예,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자, 볼게요.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자,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일일이 무식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녀석을 하얀색으로 표현하면요. 이만큼을 더해준 거야. 맞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뭘 한다? A 교집합 B 부분을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번을 뺐어. 됐나? 자, 그리고 얘를 또 빼버릴 거예요. 얘를 빼버리려고 했더니 얘는 뺄 게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요게 빼기야 라고 뺀 녀석을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얘는 뺐다의 표시야. 얘는 한 번 빠졌으니까 됐어. 얘는 제로에서 뺀 거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을 표시를 해버리게 되면 한 번씩 지워야 되는데 얘 한 번 지웠는데 얘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상태로 한 번 더 지운 거니까 요런 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완전히 다 빼야 되는 그림이잖아. 그러면 뭘 해버리면 되겠다? 얘를 뺀댄다.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더해야 되는 거지. 몇 번? 두 번 더해야 되니까 플러스 2배의 n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고 야, 이 넓이 구해 이랬더니 되게 쉽다. NA 교집합 B 교집합 C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돼요. 출제자가 미쳤다고 요거 구하시오 이래놓고 야, 대신 NA 교집합 B 교집합 C는 5개야. 이런 식으로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요런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공식 한번 불러볼까? 자, 기본 공식 대상 3개짜리 쭉 불러봐. 시작. N, A. 요건 필기 안 해도 돼. 위에 있어. 위에다 적어줄까? 힘들지만 위에 적어줄게. 시작. N, A 플러스 M, B 플러스 N, C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마이너스 M, B 교집합 C 마이너스 N, C 교집합 A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 있죠. 자, 여기에서요. 내가 구하려는 게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만 빼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양하면 내가 원하는 NA 교집합, B 교집합 C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녀석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양해서 막바로 불러봐. 얘는 불러봅니다. 시작. NA 합집합, B 합집합, C에다가 이항에서 넘어왔으니까 시작.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NB 마이너스 NC 플러스 NA 교집합 B 플러스 NB 교집합 C 플러스 NC 교집합 A.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3번 그림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그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쉽지.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3개 더한 다음에 요 중간은 하나만 필요한데 3개 더했으니까 몇 개를 빼버리면 되겠다. 중간 거 2개를 빼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요 4번 만듭니다. NA 교집합 B 플러스 NB 교집합 C 플러스 NC 교집합 A.
자, 중간에 걸 3번을 더했는데 나는 하나만 필요하니까 2개 빼버려야지. 마이너스 2 NA 교집합 B 교집합 C로 풀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필기. 자, 되셨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사실 이 공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누구냐면요. 얘예요. 얘네는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얘네는 항상 덩어리로 뭉쳐 다닙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보통 여기에도 어디에 얘가 보여? 여기에 얘가 보이지. 이 문제도 어디에 얘가 보입니까? 여기에 얘가 보여요. 이 문제도 어디에 얘가 보입니까? 여기에 얘가 보여요. 자, 이 모든 문제들은요.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거의 80~90%가 쟤를 공식으로 구하면 돼 라는 요런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즉,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누구를 구하는 데 있다? 이 네모 박스 덩어리를 구하는 데 있다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선은 요 네모 박스. 왜냐면 요 식을 보면 플러스로 시작되는 식들도 있지만 마이너스로 시작되는 식들도 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로 시작되는 녀석을 구해보도록 할 거야.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N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요런 녀석들은 나머지 다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뭐가 돼? 불러볼까? 시작! NA 합집합 B 합집합 C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NB 마이너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라고 적어놓고 풀면 된다요. 내가 누구를 구하고 싶을 때? 얘를 구하고 싶을 땐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풀면 된다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요 이제 합 얘를 구하고 싶어. NA 교집합 B 플러스 NB 교집합 C 플러스 NC 교집합 A를 구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 이 녀석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가 될 테고 얘만 뒤로 빼서 이항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불러버리면 요 식은 어떻게 정리돼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에다가 마이너스 NA 합집합 B 합집합 C만 하면 된다라고 합일 때는요.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움직여 나가는 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이 공식들은요. 3개의 덩어리들로 움직여 나가는 애들이야 라는 인식을 좀 가지셔야 해요. 여기에 적어놓은 이 녀석이 공식 변형의 핵심입니다. 공식 변형의 핵심! 벤다이어그램과 공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림은 그냥 그리면 되는 거고요. 공식은 바로 이 녀석이요.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개념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필기하십시오. 자, 다 필기 끝나셨나요? 아직 아니구나. 열심히 하세요, 필기.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방금 배운 요 개념이 뭔 소리야? 벤다이어그램 플러스 공식이라는 게 요 개념을 한번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네, 2번째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권의 책 A, B, C 중 적어도 한 권씩을 읽게 한 다음 각각의 책을 읽은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를 읽은 학생이 42명, B를 읽은 학생이 35명, C를 읽은 학생이 44명, 세 권 모두 읽은 학생이 16명이었다. 이때 세 권의 책 중에서 한 권만 읽은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를 읽으면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구나. 집합은 몇 개가 등장하겠구나. 3개가 등장하겠구나 생각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벤다이어그램 그리기입니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책 C를 읽은 애들 C, 그리고 전체 집합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이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을 그렸어요. 자,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책 A를 읽은 애, B를 읽은 애, C를 읽은 애 이런 애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뭐래? 세 권의 책 중에서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빗금치겠습니다. 어떻게? 얘는 A라는 책 한 권만 읽은 학생, B라는 책 한 권만 읽은 학생, C라는 책 한 권만 읽은 학생. 알겠죠? 그리고 나는 이제 저 빗금친 부분을 어떻게? 공식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우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전체에서 얘를 빼고 얘를 빼고 얘를 빼고 그 다음에 중간 거 수습하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만듭니다. 시작! N,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뭐를 뺄 거라고요? N, A 교집합, B. 얘는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이랬어. N, B 교집합, C 마이너스 N, C 교집합, A. 이렇게 한 번씩 다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거 0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봐. 한 번 더 했어. 3번 뺐어. 그러면 0이 되려면 뒤에 뭔 작업을 해줘야 돼? 플러스 2에 N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만 하면 돼.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구나 얘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풀면 되지. 문제를 이제 다시 찬찬히 읽는 겁니다. 80명의 학생들이 책을 읽는데 적어도 한 권씩을 읽게 했답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모두 몇 명이 되겠다? 80명이 되겠구나. 왜? 적어도 한 권씩은 읽게 했으니까. 그런데 A를 읽은 학생이 42명이래요. 그리고 B를 읽은 학생, A를 읽은 학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A는 42. 그리고 B를 읽은 학생은 35. C를 읽은 학생은 44. 그리고 세 권 모두 읽은 학생은 16명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네 이거 구해야지 답이 나오는데 이걸 모르네? 이거 대신 뜬금없이 엉뚱한 걸 주고 있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식이라고는 꼴랑 하나밖에 없지. 그 식에서 얘를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기억이 안 난다 치자. 기억이 안 나요. 공식을 그냥 쭉 적어보는 거야. 적어봐. 시작.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 A 플러스 N, B 플러스 N, C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마이너스 M, B 교집합, C 마이너스 N, C 교집합, A 플러스 N, A 합집합 NA 교집합, NA 교집합, B 교집합, C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통째로 모르는 누구를 구하고 싶다? 얘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야. 얘만 구하면 나 답 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너 80이었어. NA 42야. NB 35야. NC 44야. 너 통째로 몰라. 그리고 플러스 16이야. 라고 해놓고 요 네모 박스, 내가 모르는 네모 박스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자, 네모 박스 구하면 몇 나옵니까? 구해보세요.
어휴. 137이네. 137에다가 80을 빼버리게 되면 몇이 차이가 나냐. 57이네요. 얘 57, 마이너스 57 나옵니까? 그죠? 얘 마이너스 57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답을 내는 겁니다. 결국 80에서 마이너스 57 해주고 플러스 2배의 16을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0에서 57을 빼면 몇이 나옵니까? 23에다가 16에 32는 32네요. 답은 몇 나오겠다? 55번. 답은 4번이 나오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런 수준의 문제를 배웠으면 아마 교재 100문제 실려 있었을 거야. 근데 고등수학이라서 한 문제밖에 못 해주고 가서 한 번 더 개념 잡아드립니다.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우선 읽자마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 유형이구나 딱 하셔야 돼요. 집합이 3개구나. 집합 3개짜리는 선생님이 벤다이어그램을 그린 후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랬어 라고 해서 열심히 벤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빗금을 쳐보세요. 빗금을 친 후에는 얘를 구하려면 어떤 식의 설계가 필요한지요?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다라는 이론을 이용해서 구조식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세우면 대부분의 90% 문제는 이런 애들 다 주는데 얘를 안 주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야.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공식에서 얘만 모르고 나머지 주어진 것들을 다 대입해서 얘를 구해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쏙 하고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때 계산할 때 실수 포인트 요런 2나 3자가 들어간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적어줘야 된다는 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요런 식으로 벤다이어그램 공식 이렇게 2가지 개념이 필요하다 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있는 3, 4, 5 나머지 개념을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3번이에요. 우리 보고 N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원소의 개수는 전부 다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기 때문에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3번 그림은 그림으로 그리면 A에서 B를 뺀 A만 영역을 구하는 거지. A만 영역은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N A 합집합 B 전체에서 뭐를 통째로 빼버리면 얘가 남겠어? B. 얘는 NA 합집합 B에서 NP를 뺀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푸셔도요. 답이 똑같을 거다요. 자, 혹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NA 전체에서 뭐만 쏙 빼버리면 이런 빗금 부분이 나와? NA 교집합 B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형을 통해서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여집합이 엄청 많네. 드모르강 법칙을 이용해서 여집합의 개수를 줄여야겠네. 이랬더니까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됐어요. 자, 여집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상태야? 전체 집합과 항상 더불어 생각해야 되고요. A 합집합 B가 아니다니까 빗금을 치면 이런 면적이 나올 거 아니야? 우린 이런 거 어떻게 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으니까 전체 집합에서 NA 합집합 B를 해야겠다. 마이너스 NA 합집합 B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얘를 쏙 빼는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엄청 이상한 게 하나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 집합과 집합 사이에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곱하기 기호는 못 쓰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요. 얘는 조금 특이한 정의를 가진 집합이에요. 곱집합, A와 B의 곱집합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자, 요 A와 B의 곱집합은요.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때 NA 곱하기 NP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곱집합이 어떤 녀석인지 선생님이 좀 보여드릴게요. 가끔 집합과 집합기호 사이에 곱하기 기호가 들어가면 얘는 전부 곱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곱집합은요 차원을 확장시켜요. 즉 얘는 꼴랑 실수 하나로 이루어진 1차원의 집합이에요. 1차원의 집합이에요. 그런데 곱집합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1차원, 숫자 하나가 아닌 하나의 순서쌍을 이루면서 차원이 몇 차원이 된다? 2차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앞에 오는 문자는 집합 A의 원소이고 뒤에 오는 문자는 집합 B의 원소이다 예요. 자, 이와 같이 1, 2, 3, 4, 5, 2, 3별량 두 개가 나올 때는 선생님이 표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라고 가르쳤죠. 자, A와 B, A 자리엔 1, 2, 3이 있고 B 자리에는 4고 5가 있다. 즉 A 곱하기 B라는 A, B의 곱집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1,4, 2,4, 3,4, 1,5, 2,5, 3,5라는 총 몇 개의 원소가 가능하다? 6개의 원소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A 곱하기 B라는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3개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 2개를 곱한 6개가 나온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집합이 하나 있더라 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까지 됐나요?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이제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멱집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A의 멱집합은요, 우리가 기호에서 이런 식으로 써요. A의 멱집합, A의 멱집합. 자, 멱집합은 영어로는요, 집합이 영어로 셋이야. 집합이 영어로 세트, 셋입니다. 그런데 멱집합은 영어로요, 파워셋이에요. 파워셋. 오, 집합은 집합인데 얘 좀 힘센 집합인가 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어떤 집합이냐? 파워셋, 멱집합, 파워셋입니다. 이랬더니 또 PS 이렇게 읽고 있으면 곤란하지? 자, 적어 놓으세요. 파워셋이에요. 자, 이 파워셋은요, 집합은 집합인데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힘 되게 세겠지. 와, 집합인데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구나. 이때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2의 A제곱 혹은 파워라는 말을 붙여서 PA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데 이 부분 집합은 누구의 부분 집합이다?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즉 X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X는 원소가 됩니다. 누구의 원소가 돼? PA의 원소가 된다예요. 자, 그래서 엄청 중요한 개념. 와, 선생님, 얘네들은 그럼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겠네요? 예. A의 멱집합 문제에서 얘네들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보통 출제자들이 우리에게 이 조건을 줘요. 이 조건을 줘요. 왜? 얘가 더 복잡하거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라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바꿔놓고 해석한다? 이렇게 바꿔놓고 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바꾼다고? 이렇게 바꾼다라고 해석하란 얘기야. 할 수 있겠나? 예. X가 P의 원소이면 X는 A의 원소이다. 자, 한번 3번만 읽으면 암기하자. 시작! 요거 보면서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시작! X가 P의 원소이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말 잘못했어 아까. 시작! X가 P의 원소이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한 번 더. X가 P의 원소이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항상 요런 꼴이 나오면 이렇게 거꾸로 바꿔놓고 해석한다. 혹은 거꾸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보다 얘가 훨씬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 깨졌나? 안 깨졌구나. 아이고. 네, 좋다. 자, 보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이 1,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A의 멱집합을 구하래요. A의 멱집합은 어떤 집합입니까?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작은 녀석부터 큰 녀석으로 쭉 써볼 거야. 자, 적어볼까? 시작. 공집합, 집합 1, 집합 2, 집합 1, 2라고 부분집합을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와, 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되고 있어요? 4개가 되고 있지. 그 4개는 사실은 A라는 집합의 뭐와 같아?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잖아. 2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으세요. 아,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랑 일치하는구나 해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또 암기해야 될 상황. 얘는 얘와 같다. 이렇게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2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멱집합 2의 A제곱의 원소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다. 한 번 더. 멱집합 2의 A제곱의 원소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다. 한 번 더. 멱집합 2의 A제곱의 원소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다. 자, 그래서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아까 희한한 거 봤었지? 곱집합이라는 개념 봤었죠? 자, 그런데 이 곱집합도요.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 NA 곱하기 NB로 계산했던 거 아십니까? 사실 곱집합은요. 여기 하트, 별 이런 걸 넣어도 상관이 없었어. 근데 무수히 많은 연산기호 중에 출제자들이, 수학자들이요,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사용한 이유는 이 곱하기 기호를 인식해서 해석하면 이 새로운 집합의, 새로운 차원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거저 구할 수 있다 라는 정보 때문에 하고 많은 기호 중에 곱하기 기호를 쓴 거였어요. 그냥 곱해버리면 원소를 알 수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멱집합은 파워셋이야라고 했을 때 솔직히 편하기로 치면 PA가 더 편하지 않니? 그치? 그런데 하필이면 내 눈에 조금 되게 집합치고 이상해 보이는 2의 A제곱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2의 A제곱 하니까 떠오르는 거 뭐야?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 떠오르지 않습니까? 즉, 멱집합 2의 A제곱의 원소의 개수 구해봐 라고 하면 만약에 A의 원소가 4개면 여기에 4자만 붙이면 이게 이 새로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알려주는 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워셋도 쓰지만 이렇게 희한한 표현도 쓰는 거야. 왜? 원소의 개수를 거저할 수 있어서. 됐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 2, 3, 4, 6, 7 총 몇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2의 A제곱의 원소의 개수는 2의 6제곱. 얘가 원소의 개수에 대한 그 정보를 그냥 다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자, A가 ABCD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얘 4제곱개.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멱집합의 성질을 보도록 하겠다. 그래,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라고 쓸 수 있다고? 2의 M제곱개라고 쓸 수 있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멱집합은요, 무조건 공집합을요, 자신의 원소로 갖고 있어요. 얘는 100%. 왜? A라는 집합이 무조건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삼고 있으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기억하시죠? 자, 얘도 성립합니다.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부분집합을 구하다 보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하다 보면 자기 자신 A와 똑같은 애가 반드시 들어가 있겠지? 그러므로 A는 A의 멱집합의
원소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선생님이 이런 거 있으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얘는 뭐로 바꿀 수 있어?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얘도 바꿔야 됩니다 라고 했지. 이런 꼴로 하면 뭐로 바꿀 수 있어? 공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꼴로 하면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되겠나? 자,